안녕하세요. 68세 된 김동철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달 5,200달러씩 카지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700만 원 정도 되죠. 그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되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을 생각하면 참 세상이 야속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8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당시 저는 42세였고 한국에서 중소제조업체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12세, 작은아들 민호가 9세였으니까 교육 정년기였거든요. 한국에서 모은 돈과 퇴직금 합쳐서 15만 달러 정도 들고 왔는데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한 건 집값이 다른 도시보다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거든요. 네바다 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도박의 도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일반 주민들은 카지노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격리부장까지 했던 제가 미국에서는 언어 때문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창고에서 포장 일도 해보고 한인 마트에서 계산원도 해봤습니다. 아내는 청소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민호 둘 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한국어 잊지 말라고 주말마다 한국 학교도 보냈고 과외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텍사스 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중간관리직을 하고 있고 민호도 UC 버클리를 나와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성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와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아빠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그러다가 아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안부 묻는 정도였죠. 저희가 먼저 연락하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특히 돈 얘기만 나오면 난감해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혈압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했더니 민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이제 메디케어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잘 활용하세요. 우리도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힘들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3년 전 일입니다. 아내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3,000달러 정도 더 필요했어요. 급하게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수술비가 급한데 잠깐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꼭 갚을 테니까. 그런데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죄송한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저도 여러 대출이 있어서 1,000달러도 급하게 구하기 힘들어요. 신용카드라도 쓰시거나 아니면 병원이랑 할부로 상의해 보세요. 1,000달러도 급하게 구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연봉 12만 달러 받는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민호한테도 연락해봤지만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이 정도로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결국 예금을 깨서 수술비를 마련했지만 그 이후로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가을쯤이었죠. 한인회관에서 은퇴자를 위한 재정관리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강사로 나온 이화성 씨라는 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퇴직 후에 주식 투자로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당주에 투자하면 연 4%에서 6%까지도 가능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면 도박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한국에서도 주식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씨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카지노 관련 주식들의 배당 내역을 보니까 정말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네바다에 사시니까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들이 망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오락을 찾아요. 특히 요즘은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까지 인터넷으로 배당주에 대해 찾아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에는 50년 넘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아내는 처음엔 극구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나이에 무슨 주식이에요? 노후 자금 다 날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15만 달러가 연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게 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책도 빌려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봤어요. 특히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파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살면서도 카지노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제대로 몰랐더라고요. 카지노는 도박으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쇼, 컨벤션 센터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어요. 2020년 1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5만 달러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MGM 리조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윈 리조트 이런 회사들 주식을 나눠서 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800달러 정도 됐거든요. 아내도 어머 정말 돈이 들어오네 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 3월에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카지노가 문을 닫았어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이 텅 비는 걸 처음 봤습니다. 30년 넘게 여기 살면서 그런 광경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5만 달러가 2만 달러로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배당금도 중단됐고요. 아내는 매일 잔소리였습니다. 그것 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팔아요. 더 떨어지기 전에.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뒷말이 많았어요. 김동철 씨가 카지노 주식하다가 완전히 망했대. 나이 들어서 무슨 주식이야. 도박이나 다름없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주가만 들여다보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공부하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다른 투자자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이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카지노가 영원히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의 오락 욕구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이 오히려 더 살 기회 아닌가요?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손절매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 볼지. 심지어 추가로 더 사볼지까지 고민했어요. 아내와는 며칠씩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망한다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8월쯤 전환점이 왔어요. 카지노들이 하나씩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운영을 재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이미 3만 달러나 손해를 봤는데 지금 팔면 그냥 돈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20년 말까지는 거의 원금을 회복했고 배당금도 조금씩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이 되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회복됐어요. 백신이 나오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이 못 와서 대신 미국 내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의 배당금이 월 2,500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내도 그때부터는 여보가 옳았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각 회사들이 배당금을 대폭 인상한 거예요. 코로나 때 줄였던 배당을 원래대로 돌릴 뿐만 아니라 더 늘린 겁니다. 월 4,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때부터 정말 생활이 여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2023년부터였어요.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카지노들이 문을 열고 스포츠 베팅도 합법화되면서 매출이 급증한 거죠. 지금은 월 5,2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700만 원이 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매월 이 정도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세금을 내고 나서도 4,000달러 정도는 남아요. 저희 생활비가 월 3,500달러 정도니까 오히려 돈이 남는 상황이 된 거죠. 남은 돈으로는 다른 배당주도 조금씩 사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거죠.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이런 안전한 회사들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들들 반응이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민수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몇 년 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항상 저희가 텍사스로 가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투자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아빠가 요즘 주식 투자로 용돈벌이를 좀 하고 있다고 가볍게 얘기했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빠 어떤 주식이에요? 얼마나 수익이 나요? 처음엔 대충 얘기했는데 민수가 계속 해묻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나 벌어요? 어떤 회사들이에요? 할 수 없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매월 5,000달러 정도 배당금이 나온다. 그 순간 민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정말요? 월 5,000달러요? 라고 대묻더라고요. 그때부터 민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 다음날 민호한테도 전화해서 얘기했나 봐요. 민호도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아빠, 형한테 들었는데 정말 월 5,000달러씩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가 수술비 1,000달러 부탁했을 때는 어렵다고 하던 놈들이 제가 돈을 벌게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연락이 부쩍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하고 투자 조언도 구하고. 심지어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척 하더라고요. 올해 설날에는 둘 다 라스베이거스로 와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거였죠. 그때 민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투자로 이런 성과를 내시다니. 하지만 속으로는 참 씁쓸했어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이잖아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부담이 덜 되고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은 오히려 제가 아들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 됐어요. 민수는 저한테 5만 달러 투자 자문을 부탁했고 민호도 포트폴리오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웃어요. 이제야 아버지 대접을 받네라고 하면서.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에요. 물론 아들들이 관심을 보이고 연락을 자주 하니까 좋기는 해요. 손자, 손녀들도 예전보다 자주 보게 됐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효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돈이 없었을 때는 연락도 잘 안 하던 놈들이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 보면 말이에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이제 아무한테도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돈이 남아서 저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좋은 보험도 들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병원 갈 수 있어요. 아내 허리 수술 때처럼 아들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요. 요즘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조언을 구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솔직히 얘기해 드려요. 투자는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코로나 때처럼 힘든 시기가 와도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특히 저처럼 시니어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3살에 시작했어요. 지금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투자를 권하지는 않아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그리고 충분히 공부한 후에 시작하라고 말씀드리죠. 저희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던 면도 있어요. 네바다에 살면서 카지노 산업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모두 반대하고 손실이 컸을 때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월 5,000달러 배당금도 경제적 자유도 아들들의 관심도 없었겠죠. 요즘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할아버지 자랑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투자 천재야 라고 하면서. 그럴 때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닌데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세상이 안타깝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당당해요.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지난달에는 한인회에 1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어려운 한인 가정들을 돕는 데 쓰라고요. 평생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줄 수 있게 된 거죠. 아내도 요즘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한인 노인분들 돌봄 봉사를 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됐네라고 하면서 고마워해요.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라요. 지금은 좋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산업, 새로운 투자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고요. 아들들도 이제는 진짜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럴 때면 뿌듯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미안한 건 제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 40대, 50대에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어디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아예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 제 목표는 월 1만 달러예요. 지금 추세로 보면 2년 정도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한국도 자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는 몇 번 못 가봤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제는 꿈꿔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몇 달씩 살면서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관광도 하고. 그런 여유로운 노후를 말이에요. 아들들한테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 가정이나 잘 꾸려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5년 전만 해도 아들들한테 수술비 $1,000 빌려달라고 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저도 63살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중요한 건 공부하고 시작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저도 3만 달러 손실 봤었고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도 함께해야 하는데 돈이 있을 때만 관심을 보이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좋아요. 아들들이 비록 돈 때문에 다가왔을지라도 그래도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보이니까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68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당금 확인하는 재미, 새로운 투자처를 공부하는 즐거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 이런 걸 느끼며 사는 노후가 정말 행복해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운 좋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68살 김동철의 늦깎이 투자 성공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